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와이프가 주택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명의로 하지 않았고 공동 명의도 아니고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그럼 이게 부부는 같이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부동산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 아, 실제로 일심동체가 아닐지언정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설정했던 거랑 좀 다르게 노선을 가야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명의가 내 명의를 쓰지 않아도 부부는 하나의 집을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2주택까지는 세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낙찰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단기 매도로 네.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낙찰 받아서 바로 매도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세 번째 집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이제 두 가지 집을 동시에 낙찰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사실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만 가야겠네요. 네, 하나씩. 하나씩. 낙찰받고 팔고 하나씩 낙찰받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집을 낙찰받으면 이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1%가 취득세인데 세 번째 집을 낙찰받으면서부터는 8%로 높아지고 네 번째 집은 12%로 높아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명의가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아내 명의, 내 명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단기 매도로 하려면 사업자를 활용을 할 건데 이때도 명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도로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취득세 중과 아니지 않나요? 그거 아니에요. 네. 명의는 다 그대로 살아 있고 입찰을 할 때도 내 개인 명의를 쓰고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얘가 양도세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소득으로 계산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사업자도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기로 매도할 거면은 사업자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사업자를 안 내면 개인 명의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70%가 나가는 거죠. 70%. 지금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사업자를 낸다는 건 매매 사업자는 빈번한 매매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2개 이상은 팔고 사고 할 정도로 빈번한 이제 매매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매매 사업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가 매매 사업자가 맞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매매 사업자의 자격 조건이 약간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1년에 2건 이상 사고 팔고 하면은 매매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은 낙찰 받고 하시면 돼요. 잘 받고. 네. 그 사업자 등록 지금 매매 사업자로 내는 거는 쉬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근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제대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기장. 네. 사업하시니까 기장을 네, 해보셨죠.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기장은 부가세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매 사업자는 그런 것보다 나중에 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이 잘 있어줘야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 비용 우리가 도배하고 뭐 바닥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개인은 그런 게 비용으로 하나도 처리가 안 돼요. 개인은. 네. 근데 사업자는 그런 거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빙 서류랑 같이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양도 차익이 났을 때 거기서 비용을 다 제하고 비용 처리. 네, 비용 처리를 다 제하고 나서 최종 양도 차익이 개인보다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단기 매도를 할 때는 이 양도 차익이 그리 크지 않으니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증빙하는데 세무사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세무사님도 그런 분야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거기에 맞는 세무사님을 정해야겠네요. 매매 사업자를 내주시는 이렇게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매매 사업자라는 게 이렇게 원래도 제도가 있긴 했는데 그동안에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단기로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그 시점에, 초반 시점에 가능하고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정책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 지역이 생겨요. 매매 사업자라도 규제 지역 안에서 매매 사업을 하면 양도세랑
이 사업소득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높은 거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양도세는 단기로 매도하면 70%고 한데 당연히 양도세가 높겠죠. 그쵸. 그래서 규제 지역이 많아지면 매매 사업자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4개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그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 사업자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그걸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화랑이 되면 또 이제 규제 지역을 막 하겠죠? 그럼 매매 사업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세무사님 있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의논하면 좋을지 한번 질문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같이 하시는 세무사님은 부가세 전문이실 거고 대부분의 세무사님은 부가세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매매 사업자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하고 매매 사업 관련된 거를 의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낙찰 받고 나면 그때 매매 사업자를 내면서 그때부터 매매사업자 전문 세무사님하고 같이 의논에 가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코드나 이런 것도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낙찰 받으면 그때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매매사업자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자료 증빙하는 거죠, 결국은. 자료 증빙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